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서강대학교와는 다르게 여러 유의미한 변화점들이 많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잘 해석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야기할 내용이 많은 만큼 서론을 짧게 끝내고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균관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의 총괄 요약입니다. 언뜻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및 논술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 논술수자 전형의 평가 방법 변경,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 확대 등등 여러가지 변화점들이 있는데요. 전형 자체의 변화만큼이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야기할 수 있는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시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정원 내 전형들의 모집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수시와 정시 전체 인원으로만 보면 수시 24명 감소와 정시 27명 증가로 2022학년도와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시 내에서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인원이 87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의 인원이 127명 정도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및 학생부 교과 전형 간의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공 예약 국어 국문학 전공처럼 2022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하던 모집 단위가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을 아예 없애고 순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 분석 자료인데요. 2022학년도 인원은 2022학년도의 확정 모집 요강의 인원이고요. 2023학년도의 인원은 2023학년도 전형 계획 상의 인원을 의미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공 예약 국어 국문학 전공처럼 2022학년도에는 특정 전형으로 모집을 했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특정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붉은색 칸으로 칠해져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그런 경우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인문계열 전공 예약 중 다수의 전공이 그리고 자연계열 전공 예약 중 건설환경공학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이 2022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을 했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도 전공 예약 프랑스어 문학, 도고동 문학, 러시아어 문학 전공과 같은 해당 전형의 모집 단위가 사라진 경우가 있으니 또한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 리더와 글로벌 경제학, 글로벌 경영학 전공처럼 작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모집을 하지 않았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해당 전형으로 신규 모집할 예정인 전공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점은 주의점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료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과 같은 계열 통합 모집 단위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을 빼다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에 인원에 넣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 예약 단위의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에 감소한 인원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인원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인원 변화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계열 통합 모집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전공 예약 모집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동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변화의 의미는 가지각색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석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한 가지 정도 꼽아보자면 특정 계열의 전공 예약 모집 단위들의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 모집 중지, 해당 모집 단위를 지망하던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계열 통합 모집 단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에 증가한 인원은 이를 고려해서 증가시킨 인원의 가능성이 높음 정도로 꼽고 싶습니다. 일반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에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 건가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석소장이 해당 변화를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 의의의 측면에서 저 흐름이 지원군은 물론 합격군 자체의 양상 변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존까지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지원군에서 비교적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특정 전공 중심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2023학년도부터는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철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서 철학 관련 활동
활동으로 꾸준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온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문과학 계열을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전공 예약 철학을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지원을 하던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던 2022학년도와는 다르게 2023학년도에는 인문과학 계열을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이라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철학과를 가고 싶다면 좋든 싫든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 외통수에 물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지 없는 외통수에 물린 채 특정 전공을 지향하여 특정 전공에 최적화된 학과 모집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플러스 비일반고 출신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도 아니고 국어국문학, 학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 청소년학, 통계학,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총 13개 전공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넣기에는 부족한 것을 알아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접수한 학생들이 아니라 부족이고 자시고 넣을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밖에 없어서 접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도 상향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평가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지원군과 합격군 양상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석소장이 위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계열 모집 전형의 의의와 목적에 적합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남는 학생들이 계열 모집 전형의 최초 합격군으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변화 말고도 몇 가지 더 예상되는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컨텐츠에서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듯 하니까 인원 분석으로 인한 변화 사항과 변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2023학년도 주요 변화 분석인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화 사항 분석입니다. 위의 요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재적 학생 수의 4%에서 재적 학생 수의 10%로 확대가 되었고요. 국수 영탐 중 2개와 5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였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국수 영탐 중 3개와 5에서 6등급 이내 정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추천 가능 인원 늘렸으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더 빡세게 하겠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강화로 인한 충족률이 낮아질 것을 고려하여서 추천 인원을 늘린 것이라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와는 별개로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완화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 국수형 과탐 중 3개 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보다 하나 높은 국수형 과탐 중 3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는데 두 학교의 네임밸류와 인지도를 고려하였을 때 성균관대학교에서 살짝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탐이라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서 과탐은 상위 한 개 과목 반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처리된다면 사실상 또이또이한 느낌이긴 한지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학교의 추천 자격 취득에 앞서서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칫하면 두 전형의 추천 자격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논술 우수자 전형의 전형 요소가 교과 40%, 논술 60%에서 논술 100%로 변화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되었고 스포츠 과학 전공의 2022학년도 기준 실기실정 예체능 특기자 실기우수자 전형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실기실정 예체능 특기자 전형과 실기실적 예체능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해당 전형을 지망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정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의 경우에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탐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의 비중이 낮아지고 국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싹 분석을 해봤는데 석소장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는 예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는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싹 다 엄청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변화가 없는 모집 단위 역시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크든 작든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전공예학 모집 단위들의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의 모집 중지로 인해서 비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해서 합격자의 양상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에 비교한다면 두 계열에 한해서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
리그가 통합되어서 1.5부 리그로 운영되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해당 계열을 지망하는 혹은 지망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가 국어국문학으로 떡칠되어 있어서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인문과학 계열 이외의 전공과 계열로는 아예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과 같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차라리 남은 기간 내신을 좀 더 빡세게 올려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부 전공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전까지는 1부 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2부 리그로 쳐들어오는 것이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황이고, 실제로도 성균관대학교도 이를 다분히 의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